안녕하세요. 펄스나인 주식회사 대표 박지은입니다. 오늘은 AI를 이용한 콘텐츠 창작과 그에 대한 저작권이라는 것을 주제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펄스나인 사업을 중심으로 한 AI를 이용한 콘텐츠 창작 사례이며, 둘째는 AI를 이용한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보 기술로 열리는 새로운 시장의 혁신과 기회들입니다. 저희 펄스나인은 그래픽 AI 엔진을 연구개발하는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실존하지 않은 인물의 얼굴을 리얼하게 디자인하는 당사의 딥 리얼 AI 기술을 통해 특별한 걸그룹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초라 불리우는 버추얼 K-팝 걸그룹 이터니티로 당사 펄스나인에서 기획하고 개발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터니티의 현재까지의 기록은 뮤직비디오 조회수 70만, 유튜브 내 해외 팬 댓글 수 9천여 건, 노출 국가 수 49개국, 인도네시아, 홍콩, 프랑스 등 국내를 제외한 순수 해외 언론 노출 수 39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헤드라인처럼 국내 언론에도 많은 소개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 걸그룹 이터니티는 해외에서 받는 평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일례로 프랑스 소재 미디어인 멜티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K-팝의 미래로 이터니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BTS, 블랙핑크, 세븐틴, 있지 등 기라성 같은 K-팝 스타들을 나열하며 저희 이터니티 사례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정말이지 가문의 영광으로 남는 기사였는데요. 다큐멘터리부터 종합 뉴스 언론까지 지금까지도 많은 해외 언론들이 계속해서 저희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터니티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특별한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바로 작년 8월 말 국내에서 AI 심쿵 챌린지로 불리웠던 이벤트를 통해서였는데요. 당사의 딥리얼 AI로 만든 미소년 101명, 미소녀 101명, 총 200인명의 가상인물을 이상형 월드컵을 통해 국내 네티즌들에게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내외적으로도 최초로 있었던 시도고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바이럴되었고요. 실시간 뉴스 트렌드 6위까지 올라갔던 인기 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네티즌 투표로 가장 호감도 높은 얼굴을 소년, 소녀 각 11명 선정했는데요. 소녀들이 먼저 이터니티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5명이 올해 3월에 I'm Real이라는 곡으로 먼저 선보이게 되었고요. 이들은 완성형이 아닌 성장형 아이돌로서 글로벌 K-팝 팬들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며 열린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중 1차 인기투표 1위이자 이터니티의 리더를 맡은 채여름 친구의 인터뷰 영상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터니티 채여름입니다. 이터니티의 리더를 맡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이 없어서 좀 허전하네요. 그래서인지 혼자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떨리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인터뷰에 임하겠습니다. 2000년 8월 10일 여름에 태어난 채여름입니다. 팬 여러분들도 여름하면 저를 먼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혈액형은 B형입니다. 저는 이터니티의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이끄는 걸 좋아해서 리더 역할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보컬이기 때문에 제가 가창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터니티 데뷔 전에는 사계라는 인디밴드의 기타리스트였는데 그때 나온 곡이 첫사랑이라는 곡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팬 여러분들이 여름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저의 좌우명은 나 자신에게 가장 솔직하자입니다. 제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특히 음악을 대할 때 더 솔직하고 싶어요. 저는 좋아하는 게 참 많아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계획 세우는 것도 좋아하고, 솔직한 걸 좋아해요. 싫어하는 건 제 계획에 어긋나는 것과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팀 내 실세요? 저희 이터니티는 다 모두의 말을 잘 듣고 배려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요. 닮고 싶은 멤버는 서아입니다.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서아를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어요. 저도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곡을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감이에요. 노래를 듣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싶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곡을 쓰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제 곡을 들을 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어릴 적에 1등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심쿵 챌린지 1등은 제게 엄청 값지고 소중해요. 그동안 저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저희가 데뷔할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네요. 오늘도 저 영상을 찾아봐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공백 기간에도 저희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당사의 딥리얼 AI 기술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가상인물을 디자인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그를 응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자동화 제작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세상에 리얼한 아름다움을 더하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상인물 콘텐츠 제작에 저작비 절감과 버추얼 캐릭터에 대한 상품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공예에 가깝던 실사형 인물 제작 시장에 인공지능 이미징 기술을 도입해 커스텀 디자인을 자동화하며 캐릭터 라이센싱까지 가능한 높은 품질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모델은 분류, 탐지, 예측 등 다양한 태스크를 담당하는데요. 그중 펄스9의 딥리얼 AI는 이미지를 리얼하게 생성하고 합성하는 것을 주요 태스크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함께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이는 것과 같은 고품질의 가상인물 얼굴을 창조해냅니다. 딥리얼 AI의 특징으로는 가상인물의 고유한 인상을 유지한 채 다양한 표정과 각도, 시선의 변화를 디테일하게 만들어냅니다. 가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은 사람 그래픽 디자이너의 컴퓨터 그래픽 수작업 없이 점점 젊어지기도 하고 활짝 웃기도 합니다. 당사의 딥리얼 AI로 만든 가상인물의 경쟁력은 가격, 디자인, 품질 면에서 우수한 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사형 맞춤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학습된 인공지능 모습을 통해 0.6초 만에 인물의 인상을 디자인해냅니다. 이터니티처럼 K-POP 걸그룹에 특화된 얼굴뿐 아니라 또 다른 추가 학습을 통해 인종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빠르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딥리얼 AI를 통해 만들어진 두 인물이 디에이징되고 각도를 무빙하는 영상입니다. 앞서서 보신 사례는 딥리얼 AI가 집중하고 있는 가상인물 얼굴 생성인데요. 현대의 디지털 이미징 AI는 사람의 얼굴뿐 아니라 자연물, 사물, 실내 환경까지도 이렇게 리얼하게 디자인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된 잠재 공간에서 시간과 계절을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연구는 해외 사례인데요. 시간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이 낮에 찍은 사진을
별과 달이 뜬 밤 사진으로 바꾸기도 하는 예시입니다. 지금은 불안정하고 작은 화질이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과 계절감을 합습해서 봄에 찍은 들판 사진을 눈 뒤덮인 겨울 사진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생성기는 언젠가 4K, 10K까지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도 순식간에 가상 환경까지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 집약적인 컨텐츠 제작 환경에서의 생산성을 높이고 진정한 창작과 기획에 집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사의 또 다른 기술인 페인틀리 AI 사례입니다. 위에 크게 보이는 두 남자를 그린 그림은 페인틀리 AI의 작품입니다. 그려낼 대상에 사진을 표현할 기법을 그림으로 주면 이 둘을 가지고 합성을 해서 3분 만에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아래의 작은 이미지는 유튜버가 드래곤을 스케치하고 채색하는 영상인데요. 컬러링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2시간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튜버는 재능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잘 그려내기까지 많은 시간을 학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인틀리 AI는 3분이 주어지면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정교한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컨텐츠 창작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인공지능 학습 과정입니다. 학습의 대상이 될 기초 데이터를 탐색하고 전처리해서 트레이닝 시키고 그 모델과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효성 검증까지 진행합니다. 이러한 긴 과정을 통해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과 코드를 구성하는 것 외에도 각 단계마다 다른 전문 작업자가 투입될 수 있고 때로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작업을 처리하기 때문에 완성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작업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여도를 따지는 것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AI 모델에서는 이렇게나 다양한 이미지 창작물을 만들어냅니다. 당사의 가상인물 사업은 기술 특허뿐 아니라 컨텐츠 창작의 재료가 되는 가상인물 이미지 저작물 자체에도 권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딥리얼 AI로 만들어낸 이미지 창작물은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완성도 높은 콘텐츠에 높은 가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경우 이 가상인물을 활용한 그런 법적인 권리에 대해서도 법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로서 구독의 형태로 이미지 저작권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가상인물은 당사의 온라인 서비스나 포토샵 등 전문화된 합성 도구를 통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이미지는 딥리얼 AI로 만든 하이퍼리얼리스틱한 가상인물의 얼굴을 포토샵을 통해서 온라인 스톡 이미지 콘텐츠와 함께 합성한 사례입니다. 가상인물의 생성뿐 아니라 활용까지도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향후에 가상인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속도를 급속도로 넓게 퍼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온라인 세상을 열고 모바일이 개인의 삶에 나침반을 가져다 주었듯 새로운 이미지 창작 기술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와 산업의 혁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보된 이미지 생성 기술로 열릴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우연치 않게 급속도로 흡수된 비대면의 일상, 그리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의 도입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특히 대안을 넘어서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주는 가상의 공간과 서비스로 딥다이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딥리얼 AI와 같은 최신의 그래픽 합성 기술은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영향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중 하나는 망인이 된 유명인의 모습을 기존의 수준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전성기, 그리고 오지 않을 노년의 모습까지 크리에이터의 상상력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가 있으며
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유롭고 새로운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또 하나의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던 가상의 인물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디자인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이터니티와 같은 스타부터 개인화된 부캐, 1대1 전담 에이전트까지 가상인물이 필요한 곳은 무궁무진하며 이 시장이 어디까지 커질지는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인물이 개개인의 얼굴에는 천문학적인 금액부터 바꿀 수 없는 개인화된 가치까지 저마다의 고유한 가치가 얼굴에 매겨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우는 뉴욕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본 세션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06년 뉴욕주에서는 마릴린 먼로의 사후 초상권이 없다고 발표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미 연방법에 의해 보호받는 여타 저작권법과는 달리 초상권은 주 법에 의해 관리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뉴욕주는 사생활권과 공표권, 그리고 그 공표권에 대한 상속권 사이에서 뉴요커의 사후 초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생전에 유명인의 공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의 사후에 그러한 시장 가치가 사회로 환원되어서 공동의 재산이 되어야 그 제한 없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울 만한 뉴욕주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술의 발전으로 콘텐츠 시장의 또 다른 기회와 도전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때에 국내 저작권법이 시장의 혁신을 돕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